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 황금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는 환율을 얘기할까 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또 꺼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경제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시사 사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부모 등골 빼먹는다. 제가 내용을 딱 지었는데 지금 캥거루족이 마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난에 2030에 77%가 캥거루족이 있다. 취업 성공에도 일자리 불안정해서 부모와 동거하거나 용돈을 받는다. 일부 결혼 돈까지 독립 안 해. 응답. 경제적 길어지며 갈등이 늘었다. 한마디로 미성년자의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는 어른인데 아직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곁에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엔 부모님의 노후 대비가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부모님이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십니다. 근데 자식이 미래의 그 부모님의 세대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책임질 거 땡겨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에. 네. 지금 내가 조금 편하려고. 물론 각자 특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왔는데 안정적인 수입의 부재 뭐 이런 게 있고요. 생활비가 부담, 독립 필요성을 못 느낀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 먹던 마련을 위해 심리적으로 편해서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2번 항목 말고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아리송한 부분입니다. 직장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소리고요. 2번 항목과 이 거의 마지막 항목이라고 하시죠. 1, 2, 3, 4, 5. 5번 항목은 대략 이 부분에 의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굉장히 이거는 이제 재테크적으로는 바람직하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모님께서는 미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중산층,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정이 있죠. 미래에 노후가 대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 준비만 돼 있어도 은수저라고 부를 만해요. 과히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자취를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한 내용이랑 결국 또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은 부모님의 노후로 내가 땡겨 쓰고 있다. 병원비 나중에 결국 다 우리가 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나중에 아프셔서 요양원에 가시거나 그 케어 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부모님이 노후 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땡겨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현재 노동자라고 얘기할게요. 대략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추이를 보시면은 20세부터 시작해서 대략 65세까지 일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20살부터가 아니고요. 뭐 대략 한 25, 뭐 28 이쯤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하죠. 그 함축적인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은퇴하는데 그 남은 시간 지금 이제 거의 65살 정년퇴임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에 있는 부모님을 벌어오시고 있는 돈을 지금 내가 땡겨 쓴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미래의 노후를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내 아들, 내 딸 뭐 차 산다는데 보태주고 싶고 전셋집 얻는다는데 좋은데 구해주고 싶고 뭐 이제 월세라도 하나 얻으면은 뭐 좋은 가구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돈 좀 주시고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시고 그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될 부분도 아니고요. 근데 이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왜 성인은 성인이라 불리는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들에. 어, 제가 이제 기사를 내고 좀 넘어가 볼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딸에게 생활비 받는 게 이상한가라는 글이 게시했다면 합니다.
50대 여성이라 밝힌 글쓴이는 같이 따는 딸이 최근 취업에 월급으로 190만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딸의 방을 청소해주거나 빨래해주는 일 이미 지쳤다. 매달 생활비를 30만 원을 달라고 말했더니 딸의 입이 툭 튀어나왔다. 커뮤니티에서는 취업을 했으면 생활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라는 반응과 이제 막 돈 벌기 쉽게 돈 모을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 부모님과 좀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창 우리 사회에 던져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만나는 시기인 우리랑 저희 2030과 부모님의 생활 패턴은 명백히 다르실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야근도 할 수 있고요. 잔업하고 뭐 직원들과 술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 따님 분이 이분이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뭐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이고 자취를 한번 해서 나가서 그 방 하나 구해 살아보세요. 얼마나 부모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었는지 뼛속 깊이 알게 될 겁니다. 흔하게 쓰는 칫솔, 샴푸, 비누, 뭐 하다못해 뭐 샴푸 타월, 뭐 설거지 할 때 쓰는 그릇, 수세미, 퐁퐁,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예,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거 딱 하나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에 가득한 모든 것들 빼고는 공짜로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2030 세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다. 취업난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 못 찾는 상황이다. 사실 뭐 일자리가 없지는 않아요. 어떻게 찾다 보면 또 일자리는 있기 마련이고 세상에 일자리는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 그 일자리 안 하는 게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그 우리가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일자리가 없진 않습니다. 뭐 중소기업에서 점프해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분도 있고 중소기업의 털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위까지 올라가셔갖고 과장이고 차장이고 부장이고 달고 임원까지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 배웠고 나왔고 내가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에 가지각색 사는 방법이 많은데 꼭 대기업과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에 있는 20% 일자리가 아니면은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편협한 사고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모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청년 다수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고 있다는 게 취업 후 독립할 계획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독립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 취업난으로 수입이 안정적인 사례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라고 하지만 전 좀 그러니까 뭐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 이런 얘기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취업 후에 독립하겠다. 성인이 되면은 불가피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나와서 일을 해야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성인입니다, 진정한. 예.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요. 자기가 밥 먹고 놀고 쓰고 즐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인입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본주의 시장에는 당연한 겁니다. 삼키새끼 다 먹게 된 게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밥 못 먹고 하던 시도 5, 60년 전만 해도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른들에게 밥거리며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밥을 굶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 자체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예. 물론 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훌륭하게 열심히 사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불가피한 상황이 뭔데 닌 자꾸 불가피하다 얘기하냐. 대학생 뭐 이런 경우, 학업에 뜻이 있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모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죠. 근데 하지만 그런 케이스도 장학금 받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각자 알아 살아남는 경우 많습니다. 꼭 부모님 곁에서 달라붙어서 살아야 답이 아니에요. 또는 뭐 내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자식이면 케어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빼면, 이런 방금 제가 얘기한 경우 케이스들 빼면은 뭐 군대에 갔다 왔다거나 뭐 이런 거 당장 갔다 와서 뭐 짧은 기간 동안 부모님 곁에 살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면 사지 멀쩡한 청년이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 돈을 벌어서 나만의 공간을 찾고 나만의 울타리를 구축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진정한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 결정을 내려보고 그 선택에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보고 후회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 모든 걸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에겐 독립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오늘 한 줄 평은 성인이라는 의미를 네이버 백과사전에 치고 보면 빠를 것 같다입니다. 미성년자랑 청년은 다릅니다. 미성년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게 미성년자고요.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으면 스스로 책임지는 게 성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품 슬하 안에서 계속 1년, 2년 살아가면 편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자립 기반을 모을 정도로는 부모님 곁에서 죄송하지만 머물 수 있죠. 그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품을 벗어나는 게 원래 새가 날갯짓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날아가는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 등골 빼먹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부모님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축약된 이야기로는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부모님이 쓸 돈을 지금 땡겨 쓰고 있다. 미래에 우리 부모님이 뭐 가난하고 뭐 이제 아프시거나 그러면 그거 내가 케어해야 되거든요.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그때 땡겨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서적인 안정도 되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그런 여러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미크였습니다.